아파트가 4억, 3억이 떨어져요.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 집을 담보를 잡고 있던 그나마 자기 상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상환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있죠. LTV에서 원래 60%였는데 70%까지 올렸잖아요. LTV란 말은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70%라는 뜻이. 나머지 내가 3천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비율이 원래는 이제 60%, 즉 내가 4천만 원 있어야지 6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게 70%까지 올렸죠. 최근에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LTV 비율에 따라서 70%대까지는 대출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시세 대비잖아요. 주택이 1억짜리라는 그 시세 대비 70%예요. 근데 그 시세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시세가 내려가죠. 근데 1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면 반토막 나서 5천만 원짜리가 됐어요. 시세가. 그럼 5천만 원의 70%는 아까 1억의 70%는 7천만 원이었지만 5천만 원의 70%는 3,500만 원이잖아요. 즉 7천만 원하고 3,500만 원 그 중간에 있는 그 비율 즉 3,500만 원을 내가 은행한테 개내는 소리예요. 시세가 떨어지면. 내가 이자 갚는 거와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줄줄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은행의 모든 금융은행들이 휴지 신청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미국 내에 다섯 손가락이 들어가는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기 이르릅니다. 리만 브라더스 같은 되게 유명한 은행들이 다 파산하기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양적 완화 조치입니다. 그런데 또 양적 완화 조치 전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 여러분 이거 다시 표를 보세요. 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체되면 그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 파산하고 경기 침체가 만연해지니까 2008년도에 중앙정부, 미국 중앙은행 FRB가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은 바로 저금리 정책입니다. 이 경제 원칙을 딱 그대로 적용한 거죠. 저금리 정책으로 실제로 제로금리를 때려요. 아까 제가 그냥 비유는 게 제로가 아니라 진짜 제로금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 말은 즉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상태죠. 기준금리를 제로로 때렸으면 아까 저걸 보면 은행에 내가 100만 원 넣어놔봐야 1년 뒤에도 100만 원이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즉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제로로 때리는데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왜 안 될까요? 또 망할까봐. 또 망할까봐. 되게 싫습니다. 또 망할까봐 그래. 또 망할까봐. 아니 이때 보세요. 저금리 상태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투기 열풍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미국이 이제 공황이 일어나가서 망할 만큼 나라가 뽑힐 만큼 이제 시청걸렸단 말이죠. 이게 그거 몇 년 안 지났으니까 소위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동 보고도 놀란다고 또 망할까봐 저금리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또 그냥 지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대기업들 사내 위보금 뭐 아시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사내 위보금으로 쫙 지고 있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이 금융의 큰 기둥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들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다들 우리만 딱 지고 있으면 되고 딴 데는 투자를 하면 이게 경기가 살아나는데 다 같이 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경기가 침체돼 버려요. 이게 더 이제 디플레이션이 더 만연돼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풀어라. 사내 위보금 안 풀면 그거에다가 세금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광대를 풀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자는 건데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기 한번 띄고 나니까 이거 뭐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강제로 투자와 뭔가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양적 완화 조치예요. 양적 완화 조치.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어 있고 아무도 뭘 안 하고 있고 막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냥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여러분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죠. 우리도 이제 수출할 때 달러로 주로 이제 수출을 하죠. 그런데 이 달러라는 건 사실은 세계 기축 통화지만 미국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국 화폐예요, 그냥. 그죠? 우리나라에서 조폐공사에서 이 원화를 찍어내듯이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진짜로 미국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달러를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물론 이제 옛날처럼
이 화폐로 찍는 건 아니고 전자화폐죠, 전자화폐. 전자화폐로 찍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전자화폐로 찍어서 시중에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막 부실화돼가지고 다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도산하고 이러면 이 채권이 완전 부실 채권 됐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이 적혀있지만 그 1억이라는 게 실제로는 종이 조가리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날아갈 판인데 그 종이 조가리가 되고 있는 1억을 사준 거예요. 부실화되어 있는 부동산 채권을 사버리는 겁니다. 미국 중앙정부가 직접. 보통 여러분 중앙은행은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각 정부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각 그 시중은행들의 은행이에요. 즉 우리가 한국은행에 직접 예금할 수가 없죠. 그 시중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뭔가 돈을 뿌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중앙의 시중은행을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그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그 부실한 채권을 쥐고 있던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